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입니다. 네, 여러분 기적 방송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0년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네, 불목이죠. 벌써 월화수 목. 와, 목요일까지 이런 기쁠 수가. 벌써 불금이에요. 이제 불금이고 주말이 다가와요. 아유, 얼마나 기분이 좋으세요. 그렇죠? 월요일이다. 뭐 이런 날이 다 가고 이제 벌써 목요일 불목에 기분 좋은 금요일이 찾아오고 기분 들뜨고 그 다음에 일요일.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떠셨나요?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네, 우리에게는 돈과 자유를 보장하는 습관이 있죠. 너무 행복하다. 어떤 일이 생길까? 자, 나의 목표를 꼭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이 있어요. 아주 귀하게 얻은 책이죠. 비상식적 성공 법칙, 돈과 자유를 보장하는 8가지 습관. 간다, 마사놀이! 장점숙 옮김, 정병찬 감수입니다. 네, 이 책은요, 제가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책인데요. 오늘은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줄을 쫙쫙 그으면서 중요한 것만 골랐습니다. 자, 돈과 마음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한다.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해야 합니다. 현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말이죠. 컨트롤 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 북튜버 방에서 굉장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얘기하다가 이거는 전생에 관한 일인데? 이미 지나간 건 다 전생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레인보우로 태어난 이상, 이곳에서 레인보우로 태어난 이상 모든 전생 없다 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난 전생이 없어. 이제 새로운 전생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이 시간도 흘러가지 않습니까? 네. 기억은 뇌의 어느 일부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날 때마다 다시 구축되는데요. 뇌 속에서는 시냅스와 시냅스가 서로 결합해서 신경 회로를 만드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인데 매 순간마다 새로운 현실을 새롭게 창출해내는 거와 똑같습니다. 생각할수록 참 대단하다. 요컨대 과거란 환상이 지나지 않으며 이 순간의 기억이 재구축될 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아인슈타인도 물리학적 관점에서 똑같은 결론을 맺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란 환상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형성된 기억 경로는 계속 반복되면서 자란다. 특히 입 밖에 내어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 피드백이 되면서 기억 경로가 기하급수적으로 보강된다. 그럼 그 결과 그 기억을 간단하게 재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말, 자기 스스로 하는 말, 주위 환경, 어떤 인물을 내 주변에 둘 것인가로 인해 개인의 현실이 바뀌어버린다. 아, 참 무시무시하다, 그죠? 그래서 현실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나의 현실은 내 스스로가 컨트롤해야 한다. 그렇다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자꾸 듣고 말하면 무슨 일이든지 잘 되겠네. 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기 전에 웃어라.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체면이란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인데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다시 구축할 수 있어요. 제1습관, 목표를 설정해서 종이에 적었다. 그리고 포인트는 반복하는 것이다. 현재 의식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것에 저항하기 때문인데 현재 의식이 개입하지 않을 때를 틈타. 그게 바로 잠을 자기 바로 직전이나 그리고 의식이 멍해 있을 때. 프로그래밍 작업은 아주 간단한데 밤에 잠자기 전에 목표를 적은 종이를 편한 마음으로 읽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다시 한번 더 읽는다. 이것만 하면 된다. 네, 쉽죠? 자기 전에 일어나 적은 걸 읽어라. 리피트. 계속해서 읽어라. 간다 씨는 우리랑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은 성공 법칙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 몇 세기 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 만큼 성공한 사람들에게 사이에서는 이미 보편화되고 있대요. 종이에 적은 다음 목표를 적은 다음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 할 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힌트를 드릴게요. 하나,
목표를 설정할 때는 현재형을 사용한다. 현재형 확언 아시죠? 나는 CEO가 된다. 나는 달리기를 잘할 수 있다. 나는 수영을 잘할 수 있다. 나는 돈을 잘 벌 수 있다. 얼마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뭐뭐 한다. 이렇게. 웃는다. 시각화한다. 쉽죠? 목표를 읽으면서 기분 좋게 웃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 합니다. 자, 실제로 기분이 좋아서 웃으면 시야가 넓어지고요. 기분 좋게 웃으면서 상상하는 것을 바로 시각화라고 합니다. Visualization, 오케이? 자, 연수입을 10배로 늘리는 비결. 왜냐하면 성공은 아주 쉬운 것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불가능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라이벌 또한 많아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성공은 어려운 것이라고 세뇌시켰습니다. 누가? 부자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일부분들이.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에 목표를 적어놓고 가끔씩 읽어보라는 쉬운 방법. 오케이? 자, 혹시 목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또 물어보자. 목표를 종이에 적어 놓았습니까? 네, 이때 적어 놓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마 100명에 1명. 종이에 적어 놓은 목표를 아침 저녁마다 읽어봅니까? 거의 없을 것이다. 세미나에서조차 많아야 1% 정도밖에 없다. 이것이야말로 성공을 거부하겠다는 의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이 정도로 간단한 방법을 실천하면 최고 1% 안에 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포인트는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아시겠죠? 포인트는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는 습관을 들이는 거래요. 리피트, 계속 하세요. 간단한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습관을 들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당신은 아는가? 연수입을 10배로 늘리고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열쇠인 것이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아래에 적은 것을 확실하게 실천하고 있다. 중요하니까 잘 듣기 바란다. 클리어 파일을 가지고 다닐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점은 종이에 적은 목표를 언제나 꺼내보기 쉽도록 정리해두는 것이다. 이것뿐이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돈으로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해야 할 일은 클리어 파일이나 루스 리프, 종이를 마음대로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노트나 장부, 이거를 사러 문구점에 가세요. 그리고 앞장에서 찾아낸 당신의 목표를 클리어 파일에 철해놓고 아침 저녁마다 읽어보는 것이다. 계속 읽어도 돼요. 자, 가방에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가방에 넣어 다님으로 해서 날마다 목표를 의식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낮에도 머릿속에서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우면 더 좋아요. 외우면. 제가 천사 숫자 다 외우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 외우세요. 그리고 목표의 형식을 확인하는 스마트 원칙이 있어요. 스마트 원칙. S, 구체적이다. M, 예측 가능하다. A, 의견 일치를 보았다. R, 현실적이다. T, 길이 명확하다. 그래서 구체적이다. 연수입을 늘린다. 예측 가능하다. 1000만 원, 1억 이렇게. 의견 일치를 보았다. 분명히 이 정도의 수입은 필요하다. 이렇게. 현실적이다. 이 정도는 달성 가능한 수치이다. 기일이 명확하다. 내년 4월 1일까지 뭐 이렇게. 그리고 정리해보자. 변경 전에 풍요로워진다. 이건 너무 구체적이지 않죠? 변경 후에는 내년 4월 1일까지 연수입 1000만 원을 달성한다. 1억을 달성한다. 저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있어요. 집 살 때. 대단하죠? 목표 달성 비율이 높은 사람은 일단 목표가 달성되면 종이에 적은 목표 옆에 도장을 딱 찍고 종료를 선언하거나 자축하는 습관이 있대요. 예를 들어 감정 마케팅 개발자이며 나의 친구이기도 한 고사카 유지 선생은 일이 일단락되면 자기 자신에게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는 조촐한 포상을 준다. 술 마시면 즐겁잖아요. 많이 안 마시고 알맞게 먹고 즐겁고 목표를 향한 전진 즐겁다. 뇌가 착각을 일으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자극 호르몬을 시상 하부에서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술은 마시면 즐겁다. 목표를 향한 전진 더 즐겁다. 자극 호르몬 분비되어 목표를 향한 전진 더욱더욱 즐겁다. 이렇게 선순환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파블로프의 개의 상태 아시죠? 종 울리면 개가 침 흘리는 거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의 목표 밤마다 10개씩 적는다. 아주 구체적이게. 미국의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컨설턴트에게 힌트를 얻은 방법을 소개하겠다. 이 방법 또한 아주 간단해요. 자, 매일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는다. 날마다 목표가 달라져도 상관없다. 목표가 10개 이상 되는 사람은 더 적어도 괜찮지만 시간 관계상 너무 지체되면 안 되니까 10개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10개를 다 적은 다음 가장 중요한 목표 1개의 동그라미를 친다. 중요한 목표란 그게 실현되면 나머지 다른 목표들도 모두 실현되는 목표를 말한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연 수입 1억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자. 그럼 이외에 새 차를 구입한다. 뭐 연간 1위, 매출 1위를 달성한다. 뭐 이러면은 그 1억이라는 숫자가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동그라미 치라고요, 여러분. 자, 중요한 것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나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셀프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이 방법은 간단한데다 효과도 즉시 드러난대요.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광고 전단을 돌리거나 DM 등으로 광고하는 방법을 바꿔서 나도 항상 진지하게 승부를 건다는 각오로 임했다. 더구나 내가 쓴 책 제목이 당신 회사도 90일이면 흑자를 낸다이다 보니 처음 얼마 동안에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회사나 도산 위기에 처한 회사들만 찾아왔다. 그러다가 위장병을 얻었다. 그래서 이젠 정신적으로도 피곤해졌다. 세미나 중간에 잠깐 쉴 시간이 생기면 대기실로 쏜살같이 피해버린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직함을 바꿨다. 지금까지 나의 직함은 실천 마케팅 컨설턴트였다. 그러나 바꿨어요. 나는 원하는 나가 되기 위해 내게 도움이 되는 직함이 무엇일까를 연구해서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인류 교사, 슈퍼 에너자이징 티처, 그걸로 바꿨대요. 에너자이징 이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입한다는 의미이다. 오, 나도 똑같은데? 셀프 이미지를 바꾼 이후 세미나 도중에 화장실에 가는 일이 없어졌다. 거짓말이 아니다. 예전에는 질문이 무서웠다. 그러나 이제는 질문이라면 대환영이다. 왜냐고? 에너지가 생겼으니까. 에너지가 넘쳐나니까 이렇게 됐대요. 괜찮겠냐고 걱정하겠지만 실은 나도 평범한 인간이다. 정확히 말하면 오히려 체력이 딸리는 편이다. 그런데 셀프 이미지를 바꿨더니 힘이 자꾸 솟았다. 중요한 건 유쾌한 피로라는 점이다. 네. 한 예로 슈퍼 prolific writer도 있다. 이 직함은 작품을 많이 쓰는 인류 작가라는 이미지. super loving father, 애정을 베푸는 아버지. 이 직함은 가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풍긴다. 직함을 만들 때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슈퍼 뭐뭐뭐뭐. 자신의 결점을 감추려 하지 않는 인물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왜 굳이 영어냐고? 딱히 영어가 아니래도 좋다. 연수입을 10배로 들리기 위한 셀프 이미지. 셀프 이미지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영향력이 아주 대단하다. 네, 똑같이 해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합니다. 제1습관에서 확고 부동한 목표를 세우고, 제2습관은 이 목표를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하고, 제3습관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셀프 이미지를 개선합니다. 자,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많은 양의 정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경영은 센스이며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당신의 센스는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요? 바로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감성은 정보량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최근에 감성공학 연구 결과에 의해 알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많은 양의 정보를 흠뻑 뒤집어 쓰듯이 흡수하는 습관을 들이면 보통 사람이라도 센스를 기를 수 있다는 이야기. 경영자다운 센스, 발상력과 행동력으로 직결되는 정보 수집. 자, 바로 이것은 책과의 만남. 두 번째는 사람과의 만남.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정보의 만남입니다. 네, 정보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테이프, CD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요새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향하는 사업이고요. 요새는 유튜브가 많아졌기 때문에 유튜브를 많이 듣고 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메모 수첩을 동여매고는 차 안에서 발상을 잊지 않도록 메모해둔다. 자,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할 때 차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하잖아요. 그때 바로 들으면서 메모를 하는 습관. 그때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솟아난다 합니다. 자, 나 또한 고객 획득 실천 테이프를 매일 발행하고 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죠?
내 자신이 비즈니스에서 사용해보고 싶다든가 힌트를 얻고 싶은 관점에서 인터뷰하기 때문에 내용에 상당한 깊이가 있다. 내가 테이프를 듣는 습관의 중요성을 호소하자 카세트 테이프는 이미 한물갔어요. CD를 하면 모르겠지만 또는 나는 출퇴근 시간이 짧아서 들을 시간이 없다. 변명을 하면서 전혀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네, 실행하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죠. 자, 테이프를 듣는 사람은 보물지도를 손에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훌륭한 선배 경영자가 고맙게도 자신의 과오를 천천히 친절히 가르쳐 주었으니까 말이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방법은 내가 샐러리맨 시절에 180일 이내에 사업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면 해고된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비장의 카드로 사용했던 방법이다. 나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라서 정리해고는 당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영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DM을 이용해서 관심이 있는 고객이 연락해 오도록 하는 일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러자 영업이라고는 경험도 없던 내가 거짓말처럼 계약 건수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렇죠. 본인이 잘하는 게 이거였나 봐요. 고객이 당신이 파는 상품에 관심이 있으니 상담을 하고 싶다며 연락해 왔다. 나는 단기간에 영업 초보자에서 달인으로 변신을 했다. 우와. 영업에는 마케팅과 세일즈라는 두 단계가 있다. 마케팅이란 예비 우량 고객을 비즈니스맨 앞에다 데려다 놓는 것이다. 이에 비해 세일즈란 이 예비 고객과 비즈니스맨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나는 영업의 달인이 되기 위한 악녀 법칙이라고 부른다. 악녀는 먼저 서로 마음이 맞도록 행동한다. 그래서 남자가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나 보다 하고 접근을 하면 구속받고 싶지 않다며 냉정하게 대한다. 그러면 남자는 한층 더 사랑으로 타오르는 시기다. 고객도 이와 마찬가지다. 일단은 매력적인 제안으로 관심을 끌고 관심을 끈 다음에도 착 달라붙어 붙이기만 해서는 모두 달아나버리고 만다. 그래서 비즈니스맨은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손님이 구입하지 않아도 별 지장이 없어요 하며 뉘앙스를 은근히 풍겨야 한다. 그러면 구매 의욕이 있는 고객은 살 수 없게 되면 있는 것으로 날릴판이므로 나는 이제 곧 구입할 손님이란 말이다 하며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시작한다. 이거 되게 재밌네요. 그렇죠? 고객 쪽에서 먼저 팔아주세요 하고 부탁해오는 임금님 영업이 가능해진다. 자, 이렇게 마케팅 작업으로 예비 고객들이 모이면 이번에는 이 예비 고객들을 데리고 계약을 성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성사시킬까요? 영업 초보자를 달인으로 만드는 세일즈 기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정리해고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영업을 했던 이야기로 되돌아가면, 자, DM을 발송했어요. 그 반응이 3%를 넘기면서 계속해서 자료를 요청해왔다. 여기까지는 좋았으나 벽에 부딪혔대요. 이익이 오르는 이유를 예비 고객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계약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리고 고객에게 확실히 예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거 심리학에 연관되어 있는 이런 테크닉이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안 됐대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우연히 책을 한 권 보게 되었는데 고확률 세일즈라고 부르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었대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일즈의 목적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구입할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은 구입할 확률이 높은 사람한테만 시간을 할애하고 구입할 확률이 낮은 고객은 지체 없이 사절해야 해요. 사절. 저도 이런 거를 약간 쓸 때가 있는데, 만약에 환자분이 왔는데 저는 병원에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설명을 하는데 네, 할 데 없어요. 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면은 네, 안녕히 가세요. 이런 사람한테 완전 땡큐예요. 왜냐하면 싫다는 표현을 확실히 하니까. 근데 은근히 할 것 같이 하면서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시간을 다 가져가시죠. 네.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 이런 거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상대방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내 고객으로 적합하지 않은 고객은 사절하는 세일즈 기법을 임금님 세일즈 기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감정 마케팅과 임금님 세일즈 기법을 조합하면 영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짝짝짝짝. 이 책 완전 좋아요.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 책이 어딨냐고요? 여러분, 다 방법이 있어요.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자, 오늘도 굉장히 재밌었던 세일즈와 마케팅
우리 간다 마사놀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돈과 자유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목표를 10개 또 적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적 방송국에 찾아오신 다이아 크리스탈을 찾아오신 여러분께 돈과 자유를 후 불어넣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